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요? 청담동 20개 건물주가 된 할머니가 손녀에게 과일을 건네려다 뺨을 맞았습니다. 그것도 며느리에게요. 서윤아, 할미랑 딸기 먹자. 6살 손녀는 태블릿에서 눈도 떼지 않고 할머니의 손을 탁 쳐냈습니다. 오선미 회장은 처음으로 손녀를 혼내려 했죠. 서윤아, 어른한테 그러면 안 돼. 그 순간 소파에 누워있던 며느리 한유진이 벌떡 일어나더니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어머님, 애기 죽이시게요. 정신교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딱. 귀가 멍한 고통 속에서 오선미는 멀뚱히 서 있는 아들의 비겁한 얼굴을 봤습니다. 그날 밤 오선미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이 폐륜 가족들에게 지옥을 보여주겠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청담동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선미 회장의 가슴에 못을 박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노점상에서 시작해 건물주가 되기까지 온갖 고생을 다 겪은 여장부답게 감정보다는 이성이 먼저 작동했던 것이죠. 거실 바닥에는 며느리가 던진 명품 쿠션과 손녀가 먹다 던진 딸기 조각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난 30년간 아들에게 쏟아부었던 헛된 정성을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딸기를 꾹꾹 눌러 담았죠.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오 회장은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왼쪽 뺨이 시뻘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며느리의 큐빅 박힌 반지에 긁힌 자국에서는 핏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청담동 일대 20개 건물의 주인이자 부동산 업계에서 철의 여인으로 통하는 그녀가 고작 20대 며느리에게 뺨을 맞다니요. 그것도 자신의 돈으로 명품을 사입히고 강남 펜트하우스까지 사준 며느리에게 말입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내 보물 재훈이. 평소 같았으면 기뻐하며 받았을 이름이 오늘따라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뒤늦게라도 사과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죠. 아들 오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오선미는 침묵했습니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유진이가 지금 많이 놀라서 울고 있어요. 엄마가 서윤이한테 너무 무섭게 소리 지르셔서. 유진이가 원래 예민하잖아요. 공황장애도 있고.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오선미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뺨을 맞은 건 시어머니인데 가해자인 며느리가 놀라서 온다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아내를 달래느라 전전긍긍하며 피해자인 엄마에게 이해를 강요하는 아들. 이건 효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능의 문제였죠. 오선미가 차갑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재훈아. 재훈이 불안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오선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뺨이 부어올랐다. 피까지 났어. 그런데 지금 내 처가 놀란 게 걱정이냐? 재훈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유진이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오선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됐다. 더 들을 가치도 없구나. 오늘부로 너희 생활비 카드, 병원 운영 자금 전부 끊는다. 내일부터 10원도 기대하지 마라. 재훈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다음 달 병원 임대료가. 오선미가 냉정하게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건 가장인 내가 알아서 해. 전화 끊는다. 오 회장은 아들의 다급한 외침을 무시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소파에 던진 뒤 안방 깊숙이 숨겨둔 금고로 다가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두툼한 서류 봉투가 나타났습니다. 2년 전 아들 내외가 지금의 45억짜리 펜트하우스로 이사할 때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였죠. 당시 며느리는 어머님,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을 써요? 라며 불만을 표했지만 오 회장은 사업가의 본능으로 강행했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오선미라는 기업에 기생충이 들어와 자산을 갉아먹고 있는 경영 위기였죠. 그녀는 오래된 수첩 맨 뒷장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2번 만에 걸걸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실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는 과거 오 회장이 청담동 땅을 매입할 때 경쟁자들의 비리를 캐내고 위조 문서를 찾아냈던 박 실장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독사로 통하는 인물이죠. 오선미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실장, 일감 하나 줘야겠어. 박 실장이 즉각 대답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오선미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내 며느리 한유진. 걔 뒷조사 좀 해줘. 샅샅이. 박 실장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며느님 말씀이십니까? 오선미가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 같거든. 패션 디자이너에 파리 유학파라고 했는데 냄새가 나. 학력, 가족관계, 과거 남자관계, 돈의 흐름까지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다 털어. 박 실장이 차분하게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간은? 오선미가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내 아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할 증거가 필요하거든. 전화를 끄는 오 회장은 창밖의 청담동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더 이상 자식에게 헌신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칼을 빼든 냉혹한 승부사였죠.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감히 내 뺨을 때려? 내 인생을 모욕해? 한유진, 내가 누굴 건드렸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오 회장은 다시 금고에서 통장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매달 아들의 병원 운영비로 나간 돈, 며느리의 명품 구매 내역들. 그 숫자들이 전쟁 작전 지도처럼 그녀의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며칠 후 오선미 회장의 집무실. 평소 같았으면 청담동 신규 건물 매입 계약서나 임대 수익 보고서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이 공간은 지금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 회장의 앞에는 박 실장이 가져온 두툼한 서류 봉투와 화면이 켜진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었죠. 박 실장이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며느님 한유진 씨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밤낮 없이 조사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사장님께서 받으신 모욕이 얼마나 계획적이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오선미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감정을 지운 채 오직 냉철한 분석가의 표정만을 띠고 있었죠. 서류 봉투를 뜯자 세 장의 사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젊은 시절의 한유진이 허름한 지방 도시의 골목길에서 찍은 셀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평범한 얼굴과 촌스러운 티셔츠 차림. 그리고 뒤로 보이는 낡은 상가 건물들이 지금의 패션 디자이너, 인플루언서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대학교 졸업 증명서였습니다. 파리 패션 스쿨이 아닌
지방의 2년제 전문대학 의류학과 졸업장. 파리 유학파 디자이너라는 그녀의 학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그녀가 SNS에 자랑하던 파리 패션쇼 사진은 알고 보니 단기 관광 패키지 상품으로 간 여행에서 찍은 인증샷에 불과했습니다. 오선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신감보다는 그 허황된 거짓말을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아들의 어리석음이 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세 번째 사진과 뒤이은 보고서 내용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한유진이 한 남성과 친밀하게 포옹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아들 오재훈이 아닌 날카로운 눈매의 건장한 남성이었죠. 박 실장은 노트북 화면을 켜더니 해당 남성의 정보를 띄웠습니다. 이름은 강민석, 현재 도박빚과 사기 혐의로 해외에 체류 중인 전직 주식 투자 사기꾼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사장님, 이 남자가 한유진 씨의 진짜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한유진 씨의 자금줄이자 공모자였죠. 더 정확히는 한유진 씨가 이 남자의 도피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아드님께 의도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박 실장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유진의 인스타그램 속 화려한 삶은 모두 철저히 연출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부터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 시댁의 재력을 노리고 접근했습니다. 친정이 부유한 사업가 집안이라는 거짓말, 패션 디자이너라는 허위 경력까지 꾸며 우유부단한 오재훈을 완벽하게 속였던 것입니다. 오선미는 조용히 보고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결혼 전 며느리가 남긴 사채 내역, 한유진 명의의 계좌에서 꾸준히 해외로 송금된 거액의 자금 흐름, 그리고 결혼 후 오선미의 카드로 구매한 명품들을 중고 사이트에서 현금화하여 송금한 기록까지. 마지막 장에는 결정적인 녹취록 요약본이 있었습니다. 한유진이 친구와 통화하며 오선미와 오재훈을 조롱하는 내용이었죠. 보고서에 적힌 녹취록 내용을 읽던 오선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시어머니? 그 부동산 할머니? 촌스럽게 건물주 자랑이나 하고 있더라. 재훈이는 그냥 내 ATM이야. 엄마가 멍청해서 돈 다 대주는 거, 그거 내가 다 빼돌리고 있지. 그 촌스러운 청담동 할멈 밑에서 내가 얼마나 버텨야 할지 모르겠어. 한유진의 목소리를 텍스트로 읽는 순간 오선미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가슴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동시에 역시 내 촉이 틀리지 않았어라는 서늘한 확신이 교차했습니다. 오선미가 나지막하게 박 실장을 불렀습니다. 박 실장. 박 실장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오선미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 증거들 완벽하지? 이걸로 법적 처벌까지 가능한가? 박 실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사기죄, 혼인 빙자 및 재산 편취, 그리고 명예훼손까지 완벽한 증거들입니다. 특히 해외 송금 내역과 차명, 계좌의 존재는 한유진 씨를 단번에 구속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선미는 보고서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아들을 기만하고 가족의 평화를 깨뜨린 모든 악행의 증거였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아파트 건물이 아득하게 보였습니다. 오선미가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고맙네, 박 실장. 이 일은 보안 유지해. 다음 단계는 내가 직접 진행한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아드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선미는 창문을 등진 채 매서운 눈빛으로
박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아직 모른다. 이 모든 진실을 알았을 때 내 아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거든. 하지만 그 전에 한유진에게 먼저 경고를 해야지. 그녀가 발버둥 칠수록 내 복수는 더 통쾌해질 테니까. 오선미는 전화기를 들어 아들 오재훈의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한유진에게 은밀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 자비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이건 그녀의 왕국을 침범한 자에게 내리는 여왕의 단죄 선언과 같았죠. 오선미 회장이 한유진을 부른 장소는 청담동 롯데호텔 최고층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이곳은 오 회장이 아주 중요한 부동산 거래나 극비리의 계약을 체결할 때만 사용하는 공간이었죠. 굳이 아늑한 찻집이나 사무실 대신 이곳을 택한 이유는 한유진에게 오선미라는 존재의 격을 압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약속 시각 한유진은 한껏 꾸민 모습으로 스위트룸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최신 시즌 명품 가방과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한 그녀의 얼굴에는 은근한 승리감이 감돌았죠. 아마도 시어머니가 아들의 압박에 못 이겨 돈으로 사과를 하거나 자신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기 전에 합의금을 제시하려 왔다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유진이 비아냥거리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에 뵙네요. 제 뺨을 때린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보고 싶으셨어요? 며느리는 가장 편안한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습니다. 하지만 오선미는 차를 따르는 손길조차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찻잔을 며느리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오선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진 씨, 앉으세요. 오늘은 우리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불렀습니다. 한유진이 오만하게 웃으며 반문했습니다. 관계 정리라니요? 어머님이 절 내쫓겠다는 건가요? 그래봤자 재훈이는 저한테 홀딱 빠져서 이혼 안 해줄 텐데요. 아, 혹시 위자료라도 주시려고요? 이 정도 스위트룸에서 절 부르셨다면 최소 몇십억은 준비하셨나 봅니다. 며느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오선미의 눈에는 혐오감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연민과 조소가 서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후 첫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선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위자료 말씀이십니까? 좋죠. 주긴 줘야지요. 한유진 씨에게가 아니라 한미선 씨에게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버려두고 싶었던 본명, 한미선. 친정 부모님도 쉽게 입에 담지 않는 그 이름이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왔을 때 한유진은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이름은 한유진입니다. 오선미가 냉정하게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한유진 씨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0만 명이라고 했죠? 하지만 지방 전문대, 의류학과 졸업생인 한미선 씨의 삶은 어땠을까요? 허름한 원룸에서 주식 사기꾼, 강민석 씨의 도피 자금을 마련하느라 온갖 거짓말을 해댔던 한미선 씨의 과거 말입니다. 오선미는 그녀의 과거를 읊조리듯 늘어놓았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전 남자친구의 실명까지 거론되자 한유진은 더 이상 가짜 웃음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죠. 그 소리가 한유진의 무너진 가면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한유진이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제가 왜 그런... 오선미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부인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당신이 우리 재훈이를 속여 결혼하고
내 자산을 편취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인스타그램에 자랑하던 명품들이 실제로는 중고 사이트에서 팔아서 강민석에게 송금되는 자금 세탁의 일부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선미는 노트북을 켜서 박 실장의 보고서 첫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페이지에는 한유진의 본명과 강민석의 사진, 그리고 결정적인 해외 송금 내역 그래프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한유진은 거의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강민석이 나를 팔았나?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죠. 한유진이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어머님, 이건 오해입니다. 다 오해예요. 오선미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해? 오해 때문에 내 뺨을 때렸습니까? 당신이 나를 조롱하던 녹취록도 있습니다. 청담동 할멈, 촌스러운 건물주. 아주 재미있었겠어요. 오선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한유진의 표정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인플루언서로서의 명예 실추는 둘째치고 사기죄로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오선미가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내게 남은 자비는 딱 하나입니다. 48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내 아들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내 돈으로 산 모든 명품과 부동산을 정리하겠다는 각서를 가져오세요. 한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48시간이요? 오선미가 냉혹하게 선언했습니다. 네. 만약 48시간 안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제가 이 모든 증거를 언론과 검찰에 넘길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명품 인생, 그 얄팍한 인플루언서 인생을 끝내드려야죠. 잘 생각하세요. 한유진 씨가 아니라 한미선 씨로 사는 방법을 다시 배우셔야 할 테니. 오선미의 마지막 말은 가늘고 날카로웠습니다. 한유진은 몸을 떨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오선미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여자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48시간의 시한폭탄을 아는 한유진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을 뛰쳐나와 곧장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거실에서 태블릿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남편 오재훈을 보자마자 히스테리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유진이 고함을 쳤습니다. 오재훈, 지금 게임이 넘어와. 당신 엄마가 날 협박하고 있단 말이야. 한유진은 오선미 회장이 보여준 보고서 첫 페이지 복사본을 재훈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재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종이를 주워들었지만 보고서에 적힌 한미선, 강민석, 해외 송금 등의 단어들은 그의 머릿속에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재훈이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유진아, 이게 다 뭐야? 우리 엄마가 왜 당신을 협박해? 그리고 한미선? 이게 누구야? 한유진이 울부짖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겠어. 분명히 당신 엄마가 사람을 써서 내 뒷조사를 한 거라고. 내 옛날 이름이 어쩌고, 전 남자친구가 어쩌고. 이 할멈이 미쳤나 봐. 나보고 48시간 안에 이혼하래. 안 그러면 나 감옥 보낸대. 한유진은 울음을 터뜨렸지만 사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분노에서 비롯된 울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가짜 왕국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그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유부단한 오재훈은 상황 파악 능력은 제로였지만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공포에 질려 있는 모습만큼은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아내를 괴롭히고 있다고 단정했습니다. 오재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야? 내가 당장 엄마한테 전화할게. 유진아, 너무 걱정 마. 엄마는 나한테 약하잖아. 내가 잘 말해서 없던 일로 만들게.
재훈은 허둥지둥 오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유진은 숨죽인 채 남편의 통화를 지켜보았죠.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계산기로 두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오재훈이 오선미를 설득하게 만들자. 만약 실패하면 오선미가 가장 아끼는 것을 건드려 역공을 취해야 한다. 수학이 넘어 오선미의 목소리는 일절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오선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훈아, 나는 내 아내와 대화할 내용이 없다. 48시간 안에 결과를 내놓으라고 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오재훈이 다급하게 설득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이러세요? 유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보고서에 적힌 게 뭔지 난 하나도 모르겠어요. 엄마가 오해한 거 아니에요? 유진이는 나한테 모든 걸 숨긴 적 없다고요. 오선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맞겠지. 내 아내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왔으니까. 마지막 경고다, 재훈아. 내가 엄마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떼쓰는 순간 내 병원도 함께 정리할 것이다. 지금 당장 전화를 끊고 내 아내에게 진실을 고백하라고 해라. 오선미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에서 뚜마이너스 소리가 들리자 오재훈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오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오재훈이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너무 화가 나셨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한유진은 남편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연약한 아내가 아닌 치밀하게 계산하는 사냥꾼의 그것이었습니다. 한유진이 도끼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훈 씨, 당신 엄마는 지금 당신을 이용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당신 곁을 떠나게 만들어서 당신을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거라고. 당신은 엄마의 꼭두각시가 되고 싶은 거야? 오재훈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한유진이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그럼 나를 믿어야지. 내가 뭘 숨겼든 당신과 결혼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건 진심이야. 우리는 한편이라고. 당신 엄마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한유진은 남편을 설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과거를 덮기 위해 오선미의 가장 약한 고리, 즉 부동산 사업을 건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유진이 계획을 말했습니다. 재훈 씨, 내가 알기로 당신 엄마는 청담동 건물주라는 이미지가 생명이야. 만약 그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면 임차인들이 떠나고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지 않겠어? 오재훈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유진아,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무서워. 한유진이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날 협박한 것처럼 나도 당신 엄마를 협박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뭔지 생각해봐. 당신은 어머니의 아들이자 내부자야. 그리고 나는 유명 인플루언서지. 우리가 작정하고 어머니의 부동산 사업을 공격하면 당신 엄마는 이혼이고 뭐고 다 잊고 우리한테 끌려오게 되어 있어. 한유진은 바닥에 떨어진 명품 가방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차가운 광기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유진이 결의를 다졌습니다. 좋아, 48시간. 내가 먼저 움직여주지. 내 명예가 망가지기 전에 당신 엄마의 청담동 왕국을 먼저 흔들어 놓을 거야. 그날 밤 한유진은 자신의 모든 SNS 채널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오선미에게 받은 협박 문자와 자신이 과거에 당했던 모욕적인 순간들을 모조리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역공은 가장 대중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한유진의 역공은 48시간의 시한이 끝나기 불과 5시간 전
가장 파괴적인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20만 팔로워를 보유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시어머니에게 당한 한 여성의 절규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밤 10시 수많은 네티즌이 그녀의 방송에 몰려들었습니다. 화면에 등장한 한유진은 평소의 화려한 모습이 아닌 눈물 자국으로 번진 화장과 극도로 지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는 대중의 호기심을 폭발시켰고 동시 접속자는 순식간에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 삶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을 여러분께 고백하려 합니다. 한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운을 떼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만 노력으로 성공한 여성으로 포장하며 시어머니 오선미 회장을 수백억 재산을 쥐고 며느리를 숨막히게 억압하는 재벌 시어머니로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유진의 폭로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유진이 울먹이며 주장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출신이 변변치 않다는 이유로 결혼 후 2년간 저를 무시하셨습니다. 얼마 전 어머님은 6살 손녀에게 폭언을 퍼부었고 제가 항의하자 저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셨습니다. 실제로는 한유진이 오선미의 뺨을 때렸지만 그녀는 순서를 완전히 바꿔 피해자 행세를 했습니다. 한유진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협박과 함께 48시간 이내 이혼을 강요하고 계시며 저의 모든 사생활을 불법으로 조사하여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어머님의 부동산 관리 방식에 대한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폭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한유진은 남편 오재훈에게 억지로 얻어낸 부동산 계약서 몇 장을 화면에 흐릿하게 보여주며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조작하여 설명했습니다. 한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이 기업의 불투명한 운영 방식에 대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협박과 탄압이었습니다. 여러분, 청담동 건물주의 뒤에 이런 더러운 권력과 횡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유진은 울음을 터뜨리며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유진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오선미의 부동산 제국은 청담동 일대에서 유명했기에 대중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렬했습니다. 실시간 댓글 창에는 건물주 인성 논란, 불매운동 시작하자 며느리 너무 불쌍하다는 내용이 도배되었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속보에는 유명 인플루언서, 청담동 재벌 시모에게 폭행 및 협박 당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선미 소유 건물의 임차인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오선미 회장의 집무실. 오 회장은 평소처럼 밤 늦게까지 다음날 계약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녀는 태연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죠. 비서실장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며느님 라이브 방송 보셨습니까? 지금 포털 사이트가 난리가 났습니다. 비서실장은 휴대폰으로 실시간 기사와 한유진의 방송 클립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선미는 그 영상을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무표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물과 격분, 그리고 완벽한 거짓말로 점철된 시나리오를 말입니다. 영상이 끝난 후 오선미는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선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한유진, 예상대로군. 벼랑 끝에 몰리자 가장 비열하고 파괴적인 방법을 택했어. 자신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 남의 명예를 짓밟는 것. 딱 그녀다운 방식이야. 비서실장이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입장문을 내셔야 합니다. 회사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당장 임차인 이탈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오선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비서실장. 저는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제게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했으니 저도 이제 그녀를 공개적으로 단죄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48시간을 줬는데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군요. 오선미는 책상 위 서류 봉투 옆에 놓여 있던 결혼 사기 및 재산 편취, 증거 파일을 조용히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유진의 다음 수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 즉 대중의 관심으로 오선미를 굴복시키려 했지만 그 무기는 오선미가 가진 철저한 진실 앞에서는 모래성일 뿐이었습니다. 오선미가 지시했습니다. 비서실장, 지금 바로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하세요. 그리고 박 실장에게도 연락해서 오늘 밤 11시 긴급 기자회견 세팅을 완료하라고 전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가면을 벗기는 것. 오선미의 눈빛은 차갑게 이글거렸습니다. 한유진이 대중에 호소하며 그녀의 청담동 왕국을 흔들려 했다면 오선미는 한유진의 모든 거짓 인생을 부수어 버릴 참이었습니다. 밤 11시 언론은 가장 뜨거운 전쟁터로 변모할 것입니다. 한유진의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채 1시간이 되지 않은 밤 11시 오선미 회장의 부동산 본사 대강당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취재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례적인 늦은 시각의 긴급 기자회견이었기에 대중은 더욱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잠시 후 오선미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인자한 청담동 건물주, 이미지 대신 최고급 수트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한 기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내려져 있었고 옆에는 법무팀장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오선미는 마이크를 잡고 떨림 없는 목소리로 운을 띄웠습니다. 오선미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오선미라는 한 어머니이자 기업의 대표로서 제 가족과 회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한유진 씨가 주장한 모든 내용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오선미의 연설은 사과로 시작했지만 내용은 철저한 반격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유진의 모든 주장을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고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습니다. 오선미가 첫 번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한유진 씨는 제가 손녀에게 폭언을 하고 자신에게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스크린에는 고화질의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칠 전 오선미가 아들 내외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거실 영상이었죠. 음성이 선명하게 담긴 그 영상에는 손녀 오서윤이 할머니의 손을 쳐내는 장면 그리고 한유진이 달려들어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이었죠. 오선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직도 붓기가 남아있는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오선미가 고통스럽게 말했습니다. 뺨을 맞은 사람은 저입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도움을 청하기는커녕 아내를 옹호할 때 저는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오선미는
가장 치명적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박 실장의 보고서 내용이었죠. 스크린에는 한유진 본명 한미선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그녀의 학력 위조 증거, 전 남자친구 강민석과의 사기 공모 정황, 그리고 해외로 꾸준히 빠져나간 거액의 송금 내역이 그래픽으로 정리되어 나타났습니다. 오선미가 냉정하게 폭로했습니다. 한유진 씨는 우리 아들을 속여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목적은 저의 자산을 편취하여 해외 도피 중인 공범 강민석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선미의 옆에 있던 법무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법적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법무팀장이 엄숙하게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한유진 씨의 혼인 빙자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명품 구매 후 중고 판매를 통한 자금 세탁, 그리고 해외 송금 내역은 한유진 씨를 단번에 구속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스크린에는 오선미 명의로 한유진 부부에게 제공되었던 강남 아파트의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가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오선미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한유진 씨는 어제 저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그녀에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48시간 내에 내 아들에게서 떠나라고 기회를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저는 저희 아들 오재훈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에 즉시 반환, 소송과 채무 변제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밝힙니다. 오선미의 마지막 선언의 취재진은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뿐만 아니라 친아들까지도 법적으로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었죠. 이는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닌 사기 결혼으로 인한 자산 보호를 위한 냉혹한 사업가의 결정이었습니다. 오선미가 마지막으로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저는 한평생 땀과 노력으로 이룬 제 사업과 기만당한 제 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한유진 씨는 더 이상 저의 가족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선처는 없을 것입니다. 그녀가 흘린 눈물은 거짓이며 대중을 기만하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오선미는 기자들의 질문을 일절받지 않고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폭발적인 진실은 이미 온라인을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한유진의 라이브 방송은 순식간에 희대의 사기극으로 전락했고 대중의 분노는 순식간에 한유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SNS 계정은 순식간에 비난 댓글로 마비되었고 그녀를 옹호했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댓글을 지우기 바빴습니다. 오선미는 기자회견장을 나서며 박 실장에게 조용히 명령했습니다. 오선미가 냉정하게 지시했습니다. 박 실장, 이 모든 진실을 아직도 모르는 내 아들에게 이 기사들을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이제 그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오선미의 복수는 단순히 한유진을 몰아내는 것을 넘어 어리석은 아들을 세상의 차가운 현실에 던져 넣어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더 깊은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아들 오재훈이 될 것이었죠. 어머니의 긴급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세상은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이미 뒤집혀 있었습니다. 온갖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청담동 건물주 기자회견, 한유진 사기 결혼, 청담동 CCTV 등으로 도배되었고 한유진의 모든 SNS 채널은 폐쇄되거나 비난 폭탄을 맞아 접근조차 어려웠습니다. 같은 시각 이 모든 난리를 잠자리에서 평화롭게 보낸 오재훈은 출근 준비를 하다가 박 실장이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수십 개의 기사 링크와 함께 첨부된 두툼한 보고서. 처음에는 어머니의 화해 요청인 줄 알았던 재훈은 기사를 클릭하고 난 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사 제목이 그의 눈앞에 박혔습니다. 며느리 한유진, 사기 결혼 및 재산 편취 혐의로 시어머니 오선미 회장에게 고소당해 오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기사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CCTV에 담긴 아내의 폭력적인 모습, 한미선이라는 낯선 이름, 전 남자친구 강민석의 존재,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해외 송금 내역과 아내의 조롱 섞인 녹취록까지 보고서에 적힌 한 문구가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재훈이는 그냥 내 ATM이야. 그 문구가 그의 머릿속에 쐐기처럼 박혔습니다. 그때서야 그간 아내가 비싼 명품을 사들이면서도 왜 항상 자신의 통장 잔고가 바닥이었는지, 왜 아내가 어머니의 자금 지원을 그토록 은밀하게 요청했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금 지급기, 어머니에게서 받은 돈을 아내에게 갖다 바치는 그저 바보 같은 꼭두각시였던 것입니다. 오재훈은 곧장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유진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패닉에 빠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옷가지와 명품 가방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오재훈이 처음으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유진아, 이게 다 뭐야? 이 기사들 전부 다 사실이야. 한미선이 당신 본명이야. 강민석은 누구야? 재훈은 난생 처음으로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한유진은 순간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세상에 공개된 마당에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인 공포와 함께 이 바보 같은 남편에게 분풀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유진이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그래, 한미선 맞아. 패션 디자이너? 개뿔. 난 지방 전문대 출신이야. 강민석? 내가 사랑했던 남자지. 당신처럼 엄마 치마폭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는 찌질이가 아니라 야망 있는 남자였어. 나는 그 사람을 위해 당신 돈이 필요했다고. 당신 돈이 아니지, 당신 엄마 돈. 숨겨왔던 진실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자 한유진은 오히려 후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한유진이 조롱하듯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명품 사는데 쓰는 돈이 내 거라 생각했겠지만 그 돈 전부 다 해외로 흘러나갔어. 45억짜리 이 집? 결국 당신 엄마 돈이고 당신은 여기서 한 푼도 못 건질 거야. 당신 어머니의 현명함에 박수를 보내야지. 오재훈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폭력보다, 아내의 조롱보다, 어머니의 냉혹한 단죄보다 자신이 2년간 한 여성에게 완벽하게 기만당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 그가 믿었던 결혼 생활, 그가 품었던 모든 애정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오재훈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한유진이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사랑?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당신 같은 찌질이를 왜 사랑해? 내가 원한 건 당신의 돈과 배경뿐이었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난 지금 해외로 뜰 거야. 당신 엄마가 법적으로 날 잡기 전에. 한유진은 황급히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들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박 실장이 보낸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뒤에는 오선미 회장 본인이 서 있었습니다.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한유진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오선미가 손짓으로 박 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오선미가 냉정하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증거물을 확보하고 저 여자는 경찰에 인계하세요. 도망칠 기회는 48시간 줬습니다.
그 기회를 걷어찼으니 법의 심판을 받아야죠. 그리고 오선미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아들 오재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 실장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선미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박 실장, 이 집의 명도 집행은 오늘 오후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오재훈 씨의 병원 건물 임대차 계약도 해지 통보하세요. 오늘부로 모든 자금 지원을 완전히 중단할 것입니다. 오재훈이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엄마, 제발. 병원마는 오선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현금 지급기로 사용한 그 병원 말입니까? 재훈아, 내 아내가 너를 속인 것보다 내가 그 헛된 사랑에 눈이 멀어 어미의 정성으로 마련해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모욕당하게 만든 것이 더 큰 죄다. 너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게 내가 이 모든 기만극에서 깨달아야 할 유일한 교훈이다. 오선미는 아들의 간청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고 뒤이어 한유진은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두 명의 사내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45억짜리 펜트하우스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오재훈 혼자만이 남겨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결혼 반지를 주워들고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잔인한 숙청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차가운 현실 감각을 주입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